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다방이고요. 저는 웹소설 작가 이정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오늘은 웹소설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시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장면 안에 누구의 시점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어떤 때 시점이 바뀌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업 준비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1인칭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다중 시점이라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로맨스에 어울리는 시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1인칭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은 나 또는 나는이 주어가 된다. 그렇다면 예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큰 손이 내 볼을 쥐어왔다. 그리고 속상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내 볼을 살살 만져댔다. 화가 났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나에 대한 마음 상태겠죠? 내 마음이 화가 났었는데 사르르 녹아 없어졌다. 배고프다는 말은 그냥 주진우의 폭주 같은 쇼핑을 막기 위한 말이었는데 막상 식당에 들어오고 보니 허기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역시 나의 마음 상태겠죠? 밥은 제가 살 거예요. 내가 선언하듯이 말했는데 주진우는 나를 보고 웃기만 했다. 두고 보라지, 꼭 내가 내고 말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 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어를 만든다. 그리고 주어를 통해서 서술을 한다 라는 것이 1인칭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화자는 모든 인물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예시문을 한번 볼게요. 화가 난 듯 미는 손바닥에 힘이 실렸다. 이제야 좀 그가 알던 유은서의 얼굴이었다. 이제야 좀 그가 알던 유은서의 얼굴이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보나가 삐죽이는 은서의 입술에 시선을 둔 채로 웃어보았다. 어느새 울음은 쏙 들어가고 은서의 눈동자가 뾰족해지고 있었다. 그게 뭐 큰일이라는 듯 무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나는 주어가 보나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가 없는데 뭐하러 그래? 멋져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죽지 뭐. 보나가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굴자 은서는 생각만 해도 싫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야 좀 그가 알던 유은서의 얼굴이었다. 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요. 보나와 은서라는 인물을 지칭할 때 이름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보나는 그게 뭐 큰일이라는 듯 무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라고 보나의 상태를 전달을 하고요. 은서는 생각만 해도 싫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라는 점에서 은서의 속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게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3인칭 전지적 시점이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3인칭 전지적 다중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장면이 바뀔 때마다 다른 인물로 시점을 전환할 수 있다. 장면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웹소설을 읽을 때 장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장소가 바뀐다거나 장면이 바뀐다거나 다른 인물의 상황을 보여주려고 할 때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혜원이 자신이 왜 우는지 몰랐다. 지안이 드디어 아빠를 말하게 된 게 왜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빠, 아이는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고 혜원은 흐느끼며 아이의 입안에 이유식을 넣어주었다. 아빠, 아이는 자꾸만 아빠를 부르짖었고 혜원은 이유 없는 눈물을 쏟았다.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땡땡땡이 있어요. 여기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점이에요. 다음 장면에 도훈이가 나오죠. 도훈의 청담동 집은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아일랜드 식탁과 거실 테이블 그리고 도훈이 거주하는 메인룸에는 술병과 담배꽁초 그리고 먹다 남은 인스턴트 음식이 나뒹굴었다. 사표를 낸 지 2주째였다. 누가? 도훈이가. 그날 이후로 도훈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도 병문안조차 가지 않았다. 다 도훈의 이야기죠. 도훈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는 혜원의 이야기, 이쪽으로는 도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3인칭 전지적 다중 시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장면이 바뀔 때 다른 인물로 시점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지금 이제 1인칭 시점, 그리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다중 시점에 대해서 3가지 시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따옴표.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작은 따옴표를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 시점으로 이어서 썼을 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의 기억이 조금만 더 빨리 돌아왔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지만 저 따옴표 쓰지 않았어요. 수많은 가정과 생각들이 혜원을 혼란스럽게 했다. 어쩌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요건 대사입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지안의 얼굴을 한번 보고 나면 결심이 자꾸만 무너지려고 했다. 아직 지안이 아빠가 없다는 걸 모를 때 지안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줄 기회인지도 몰랐다. 서술이죠. 그 뒤에 아니다, 그것도 아니었다. 생각이 너무 멀리 갔다. 도훈은 어쩌면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재결합까지는 생각하지 않을지도. 요것도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을 쓸 때 저는 따옴표를 쓰지 않았어요.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아도 한 시점으로 이어 쓰기만 하면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혼란스럽게 혜원이 시점, 남자 주인공의 시점, 그 다음 다시 혜원의 시점, 남자 주인공의 시점, 작은 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속마음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장면 안에서 한 시점으로 쭉 이어 쓰시게 되면은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여러 시점들을 알아봤는데 이 시점들 중에서 가장 현대 로맨스에 어울리는 시점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인칭 다중 시점이 저는 현대 로맨스에서 가장 어울리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로 서술하는 것,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점. 한 장면에서 여러 사람의 시점이 등장하지 않고요. 한 장면에는 한 사람의 시점만 등장하고 그 사람의 시점으로 마음속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거를 3인칭 다중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은 작가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 화자가 3인칭이지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적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 그 이유는 20대에서 30대 여자로 빙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우리가 웹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여자 주인공에 이입해서 웹소설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독자가 읽는 그 시점으로 글을 써주시는 게 훨씬 감정이입이 좋습니다. 근데 그럴 때 웹소설 주인공의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가 많은데 좀 더 감정 전달에 수월할 수가 있다. 작가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점의 인물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시점의 인물이라는 거는 제 이름, 정은이라는 이름, 혹은 혜원이라는 이름, 도훈이라는 이름, 그 인물을 계속 주어에다가 정은은, 혜원은, 도훈은 내내 그렇게 주어만 얘기를 하면은 읽는 사람이 거부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나 그녀를 섞어서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드릴 말씀은 시점 인물이 쓸 법한 호칭을 쓴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근데 시어머니 이름이 한청심이다. 한청심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썼을 때 한청심이라고 이름을 사용을 하면 여자 주인공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청심의 여자 주인공과의 관계를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문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문장을 바꿔주시면 된다. 여주의 시점이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는 호칭을 쓴다. 그 다음에는 강렬한 인상을 주어야 하는 장면에선 주인공의 시점으로 쓴다 라는 게 네 번째인데요. 소설을 여는 첫 장 또는 절정, 마지막 장면 또는 애정 장면. 우리 현대소설, 현대 로맨스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다? 주인공은 여주인공이다. 남자 주인공 아니고 여주인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주인공의 시점으로 써주시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대로맨스에서 가장 어울리는 시점은 3인칭 다중 시점이고요. 그리고 작가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 화자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주인공은 20대에서 30대의 여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20대, 30대의 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점의 인물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정은이라는 이름, 혜원이라는 이름, 도훈이라는 이름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나 그녀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섞어서 써주시는 게 좋다. 시점의 인물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호칭하는 그런 단어를 써주시면 된다. 그리고 강렬한 인상을 주어야 하는 장면 몇 가지가 있었죠. 소설을 여는 첫 장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절정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 그리고 애정씬. 요 네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인공의 시점으로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현대 로맨스의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다 라는 거. 그렇게 해서 오늘 현대 로맨스에 어울리는 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